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요즘 두부랑 콩으로 바꿨어요. 채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맞아요. 요즘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죠. 특히 50대, 60대 이후로는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두부, 콩, 렌틸콩, 두유 같은 식품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떤 음식과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두부 한 모를 먹어도 어떤 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흡수하고 어떤 분은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식물성 단백질과 궁합이 맞는 음식,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오늘 이걸 제대로 알고 나시면 내일 식사가 달라지실 거예요. 진짜로요. 자, 우선 식물성 단백질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볼게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기, 생선, 달걀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녹두, 에다마메, 템페, 견과류, 퀴노아 이런 것들에서 오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미노산 구성이에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흡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한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은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요. 콩류는 메티오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 드신다면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아미노산을 서로 보완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흡수율이에요. 영양학에서는 이걸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보통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80% 정도예요.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이 쓸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는 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조합은요, 콩과 쌀의 만남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 한국인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조합이에요. 밥에 된장국, 밥에 두부조림.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조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콩은 메티오닌이 부족하고 쌀은 라이신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쌀에는 메티오닌이 있고 콩에는 라이신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과 된장국, 밥과 콩자반, 밥과 두부를 같이 먹으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아미노산 구성이 돼요.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이 조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소화 측면에서도 좋아요. 쌀의 탄수화물이 콩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단백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적당한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소화 효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궁합은 두부와 김치예요. 이것도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두부김치, 김치찌개의 두부. 이게 단순히 맛이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잖아요. 이 유산균이 장 속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요. 장 환경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율 전체가 올라가요. 특히 단백질 흡수에 있어서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소화된 아미노산들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장 점막이 건강해야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김치의 유산균이 그 장 점막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과 생강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생강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두부와 김치는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짝꿍이에요. 자, 이번에는 렌틸콩 이야기를 해볼게요. 렌틸콩은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단백질이 100g당 약 9g이나 들어있어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렌틸콩에는 피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 항영양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C가 이 피테이트의 방해 작용을 무력화시켜줘요. 그래서 렌틸콩을 드실 때는 파프리카, 토마토, 브로콜리, 레몬즙,
고수 같은 비타민C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렌틸콩 수프에 토마토를 넣는 것, 레몬즙을 뿌리는 것, 이게 그냥 맛을 위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채식을 하시는 60대 여성분이 계세요. 렌틸콩을 열심히 드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빈혈이 계속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렌틸콩을 먹을 때 같이 드시는 게 현미밥이랑 나물이 전부였던 거예요. 레몬즙이나 비타민C가 많은 채소를 전혀 안 드셨던 거죠. 그 이후에 렌틸콩 먹을 때마다 파프리카 샐러드를 곁들이셨더니 몇 달 만에 빈혈 수치가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좋은 궁합은 두부와 올리브오일 또는 참기름이에요. 두부에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도 해요.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두부를 참기름에 살짝 구워 먹거나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뿌린 두부 샐러드로 드시면 이소플라본 흡수가 훨씬 잘 돼요. 두부를 물에 데쳐서 초간장만 찍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참기름에 구운 두부 스테이크처럼 드시는 것도 영양학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좋은 지방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서 전체적인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이번엔 콩류와 발효식품의 궁합을 이야기해 볼게요. 된장, 청국장, 나토, 템페 같은 발효된 콩 제품들은 일반 콩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발효 과정에서 콩의 단백질이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덜 일해도 돼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생콩보다 된장, 청국장, 두부처럼 가공이나 발효가 된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청국장은 특히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혈전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청국장에 밥을 먹을 때 김치를 같이 드시면 콩의 단백질, 발효식품의 유산균, 김치의 유산균까지 합쳐져서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좋은 궁합은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이에요. 완전 채식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두부나 콩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게 아미노산 보완 측면에서 아주 좋아요. 달걀은 아미노산 구성이 거의 완벽한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두부 스크램블, 콩나물국에 달걀 하나 풀어넣기, 이런 조합이 단백질 흡수 측면에서 정말 훌륭해요. 두부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달걀이 딱 채워주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셨을 이야기를 할게요. 식물성 단백질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또는 먹으면 손해를 보는 음식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두부와 시금치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양 측면에서는 좀 아까운 조합이에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 수상칼슘을 만들어버려요. 즉, 두부에서 칼슘을 섭취하려고 먹었는데 시금치와 만나는 순간 그 칼슘을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칼슘 흡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옥살산은 단백질 흡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장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시금치를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시금치를 먼저 데쳐서 물에 헹구면 옥살산이 어느 정도 제거돼요. 그러면 두부와 함께 드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생시금치 샐러드에 두부를 넣는 방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원리로 근데 비트잎, 코코아에도 옥살산이 많아요. 그래서 두부나 콩류와 함께 드실 때는 미리 데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조합은 두유와 커피예요. 많은 분들이 커피에 우유 대신 두유를 넣어 드시잖아요. 두유 라떼, 건강하고 고소하고 맛있죠.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두유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탄닌은 단백질 응고 작용을 해요. 커피에 두유를 넣으면 뭔가 좀 뭉글뭉글하게 분리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탄닌과 단백질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화 효소가 단백질에 접근하기 어려워져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두유 라떼 한 잔으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유를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 챙겨 드신다면 커피와 같이 드시는 건 좀 피하시고 따로따로 드시는 게 낫겠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 홍차에도 탄닌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 중에 녹차를 드시면 두부나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녹차가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콩이나 두부를 드시는 식사 때는 식사 전후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이번엔 콩류와 과도한 칼슘 보충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콩 단백질과 같이 먹으면 칼슘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콩에 들어있는 피테이트와 칼슘이 결합하면 피테이트 마이너스 칼슘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단백질이나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함께 방해해요.
칼슘 보충제는 식사 시간과 좀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콩류가 들어간 식사를 하셨다면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걸 권장해요. 그 다음으로는 두부와 알코올의 관계예요. 술자리에서 두부김치를 안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은 정말 좋은 조합인데요. 안타깝게도 영양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알코올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요. 특히 단백질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분비와 기능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두부를 먹으면 두부의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미노산 대사를 방해하기도 해요. 술자리에서 두부가 해장에 좋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두부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 음식 외에도 더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과식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이 다 소화를 못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량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아침에 두부, 점심에 된장국, 저녁에 콩자반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벌컥벌컥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요. 위산은 단백질 분해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데 이게 희석되면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전 30분 또는 식사 후 30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너무 급하게 먹는 거예요. 씹는 것부터가 소화의 시작이에요. 특히 두부나 콩류처럼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꼭꼭 씹어서 타액과 잘 섞이게 해야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해요. 요즘 바쁘셔서 후다닥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가능하면 한 입에 30번은 씹으시는 게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같은 두부를 먹어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단백질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두부를 생으로 먹는 것, 즉 연두부나 순두부 형태로 드시는 건 소화가 부드럽고 빨라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두부에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해요. 그런데 두부를 가열하면 이 트립신 저해제가 파괴돼요. 그래서 두부찌개, 구운 두부, 데친 두부처럼 열을 가해 드시는 게 단백질 흡수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물론 찌개로 끓일 때 너무 오랫동안 고온으로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콩도 마찬가지예요. 날콩에는 아까 말씀드린 항영양소들이 많아요. 하지만 삶거나 볶으면 이 항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돼요. 그래서 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해요. 반숙된 콩, 설익은 콩은 소화도 어렵고 영양 흡수도 떨어져요.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두부를 먼저 물기를 빼고 참기름이나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요. 거기다 된장 베이스에 소스를 살짝 곁들이고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같은 비타민C 채소를 옆에 같이 내어요. 이렇게 하면 두부의 트립신 저해제는 가열로 제거되고 이소플라본은 지방 덕분에 잘 흡수되고 된장의 발효균으로 소화가 도와지고 비타민C로 미네랄 흡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정말 완벽한 한 접시가 완성되는 거죠. 이번엔 연령대별로 조금 더 맞춤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와 60대는 같은 중장년층이지만 소화 능력이나 영양 필요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50대 분들은 아직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건 근육량 유지예요. 50대부터 근육이 매년 0.5에서 1%씩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제일 효과적이에요. 두부 한 조각, 두유 한 잔, 삶은 콩 한 줌 이런 걸 운동 후에 드시면 정말 좋아요. 60대 이상 분들은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화가 쉬운 형태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청국장, 된장, 두부찌개, 두유처럼 발효되거나 가공된 형태가 좋고요. 콩을 통째로 드시는 것보다 두부나 두유로 드시는 게 소화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이 시기엔 근육 유지와 함께 뼈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식품 조합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해요. 또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혈압약이나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콩이나 두유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콩 섭취를 주의하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갑상선약을 드신다면 두유나 콩 음식과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고 약을 드시는 걸 권장해요. 혈압약 중에도 일부 약물은 콩이나 두유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자, 이번엔 실전 식단으로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침에는 두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두유는 이미 콩이 갈려있는 상태라 소화가 쉬워요. 여기에 귀리를 넣어서 두유 귀리죽으로 드시면 더 좋아요. 귀리에 베타글루칸이 장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줘요. 거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곁들이면 비타민C도 보충되고요. 점심에는 된장찌개 밥 한 끼 어떠세요? 된장은 발효 콩이라 단백질 흡수가 좋고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을 더 보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물 반찬 한두 가지 곁들이시면 완벽한 한 끼예요. 물론 식사하시면서 녹차 대신 보리차나 물로 드시는 게 좋겠죠. 저녁에는 렌틸콩 샐러드나 콩자반과 함께 잡곡밥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렌틸콩 위에 레몬즙 살짝 뿌리고 올리브오일 드레싱에 파프리카 색깔별로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요. 간식으로는 삶은 에다마메, 즉 푸콩 한 줌이 좋아요. 에다마메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아미노산 구성을 갖고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 간식 중 최고예요. 소금을 살짝만 쳐서 드시면 맛도 있고 포만감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식물성 단백질을 다양한 형태로 좋은 조합과 함께 소화와 흡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아주 좋아요. 오메가-3가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줘서 아미노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주거든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들깨, 아마씨, 호두가 있어요. 두부무침에 들깨가루 뿌리는 것, 콩국수에 들깨를 넣는 것, 이게 다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생선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를 두부와 함께 졸여 드시면 동물성 오메가-3와 식물성 단백질의 완벽한 콜라보가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미노산을 아무리 많이 흡수해도 근육 단백질로 합성되는 효율이 떨어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검은콩, 아몬드, 시금치가 있어요. 아까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데친 시금치는 옥살산이 줄어들어 괜찮아요. 시금치를 잘 활용하시면 마그네슘을 보충하면서 식물성 단백질 흡수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연도 중요해요.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식물성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참깨, 병아리콩이 있어요. 호박씨 한 줌, 참깨를 나물에 뿌리는 것, 이게 다 작지만 중요한 영양 보완이에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두부는 매일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두부를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신장이 약해지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부를 매일 드실 거라면 한 가지 두부만 드시기보다는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에다마메 등 다양한 콩식품을 돌아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형태로 드시면 각각에 들어있는 다른 유익한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퀴노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퀴노아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거의 유일한 완전 단백질이에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가격이 좀 있지만 특별히 단백질 흡수에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은 잡곡밥에 퀴노아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퀴노아는 콩류와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단백질 측면에서 완벽한 식사가 돼요. 퀴노아 콩 샐러드, 퀴노아 두유 리조또, 이런 레시피들이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과 운동의 관계예요. 단백질을 아무리 잘 드셔도 운동 없이는 근육 유지가 어려워요. 특히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근육에 자극을 줘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 소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30분 전에 바나나 반 개와 두유 반 컵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세요. 이 시간대가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50대, 60대라면 유산소 운동만 하시기보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스쿼트, 런지, 팔굽혀 펴기처럼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충분해요.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고 양질의 단백질로 보충해주는 이 두 가지가 근감소증 예방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정보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두부는 살짝 구워서 드시고, 콩 드실 땐 비타민C 채소 곁들이고, 녹차는 식사 시간과 좀 떨어뜨려서 드시고, 시금치는 데쳐서 쓰고, 두유는 커피보다 따뜻하게 단독으로 드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단백질 흡수율을 상당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대로 건강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제대로 조합해서 제대로 흡수시키는 것, 이게 진짜 건강 식사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두유 한 잔 데울 때, 점심에 된장찌개 드실 때, 저녁에 두부 구울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